구독까지 눌러줬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 혼자 사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설아빠랑 나랑은 별거를 원래부터 쭉 했잖아요. 지금 1년 가까이 됐어요 별거 한 지가. 다만 전에 6개월 별거는 24시간이라 쳤을 때 반나절은 거의 붙어 있었고요. 아이 때문에 더욱더 따로 산다는 거를 느끼지 않게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별거냐,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 있냐, 말 같지도 않은 별거다 이러더라고요. 별거를 한다고 해서 꼭 보지 않아야 되고 가끔씩 봐야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또 판단을 하대요. 근데 이번에 지금 4개월 됐어요. 완전히 따로 살기로 하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고 거의 뭐 이게 진짜 진정한 별거라고 봐야 되네. 제대로 보지 않고 살게 된 거는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게. 물론 전화는 하고요. 전화도 하고 가끔씩 보긴 하는데 이제 예전처럼 뭐 매일 붙어 있는다거나 매일같이 본다거나 이럴 일이 없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자주 안 봐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제 설아랑 나랑만 사는 거죠. 설아 아빠가 이제 없어요 이 집에는. 그전에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보는 거죠 거의. 다 해서 별거 시작한 지는 1년 됐죠. 어쩌다가 따로따로 사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좀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사고 쳐서 그런 거예요. 뭐 사고 쳐서라기보다는 혼자 살 만한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또 혼자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나만의 시간들이 좀 필요했고 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같이 사는 것보다는 별거를 하면서 느낄 거 좀 느끼고 변할 건 좀 변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별거를 시작을 한 거죠. 꼭 뭐 사고를 쳐서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권태기도 있고 뭐 다양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설아 아빠가 이제 설아랑 떨어지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통화만 해도 울어요. 설아랑 통화만 해도. 예전에는 설아가 막 기고 아빠 이런 것도 없었을 그 아기 때와 다르게 이제는 뭐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도 되고 항상 아빠 반겨주고 항상 아빠를 따르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전부 다 하게 된 거는 설아 아빠가 했고 나는 방송 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육아를 제가 다 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지금 5살까지는 전체적으로 설아 아빠가 다 이제 육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아빠 입장에서는 설아랑 떨어지는 게 더 힘든 거죠. 키운 정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좀 많이 힘들어 하죠 설아 때문에. 설아 아빠 입장에서는 뭐 기저귀 가는 거, 아이 씻기는 거, 먹이는 거, 뭐 재우는 거 이런 것들 제가 거의 안 해봤고 다 설아 아빠가 했었습니다. 저는 좀 방송 쪽으로만 신경을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도 이제 아빠가 더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거의 육아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좀 합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떤 결정을 완전히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안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 아니면 아빠로만 봤을 때는 좋은 아빠 같아요. 그랬으니까 다시 합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뭐 잘못을 했을 때는 애고 뭐고 막 눈에 안 보이고 막 거의 이제 정신 나간 놈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같이 살 때만큼은 뭐 아이한테 뭐 정이 없어 했다거나 아이를 육아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육아를 전혀 뭐 같이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고 육아도 다 같이 했었고 애한테는 뭐 나쁜 아빠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 미친놈의 행동을 할 때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서 정신 나간 짓을 하긴 했지 그때만큼은. 근데 같이 살 때만큼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또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더 애를 본격적으로 혼자 거의 육아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설아 아빠가. 근데 다만 이제 주변 지인 중에서 한 명이 따로 살면은 불안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그랬던 사람이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는데 떨어져 살면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이 순간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뭐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지. 같이 살 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따로 살면서 어떻게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또 그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얘기를 했던 거는 뭐 불안하지 않냐 이건데 또 그럴까봐 불안했으면은 내가 곁에 뒀겠죠. 뭐하러 따로 살면서 더 불안해하고 더 긴장해하고. 안 그러면은 뭐 솔직히 진짜 막말로 곁에 두고 나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 내가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로 살면서 막 피 마르면서 막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굳이 내가 힘든 길로 택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그 정도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고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제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도 이제는 충격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좀 멘탈이 또 나간다거나 이제 이럴 일이 없는 거지. 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있을까요? 이렇게 딸을 살면서 또 그런다면 어차피 또 그럴 사람이었다는 거니까. 바람은 또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 바람 같은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살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자가 바람 피우든 남자가 바람 피우든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사람을 죽여놓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진짜 불안했으면은 옆에 끼고 있지 따로 안 살았어요. 해탈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면에서 다 내려놨어요 저는.